일본 컨테이너선이 바다 한복판에서 또 한 번 거하게 사고를 쳤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가 계속 같은 사고를 내고 있어 일본산 선박들과 해운회사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산업 전반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존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이번 일로 인해 일본 조선업계의 위상도 완전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3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컨테이너 선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의 마드리드 브릿지에서 스택 붕괴로 약 60개의 컨테이너가 유실됐고 80개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마드리드 브릿지는 2018년 4월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제작된 14,000T 유급 컨테이너선인데요. ONE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신 결과에 따르면 마드리드 브릿지의 원래의 항해 계획은 싱가포르에서 스웨즈 운하를 거쳐 미국 뉴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추정치는 약 30개의 컨테이너가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원래 추정치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것인데요. 영국 선박가치평가회사 베슬스밸류의 선박 자동식별장치 데이터에 따르면 마드리드 브릿지 선박은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가는 이 시사 서비스를 운항하던 중 대서양 중부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컨테이너 약 60개가 유실됐고 80개가 파손됐다는 추정도 초기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사 후 수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컨테이너선이 14개월 전 대형 사고에 이어 올해도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내면서 일본 조선업계에 대한 신뢰는 현재 바닥을 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일본 국적 선박인 원에이퍼스가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싣고 있던 컨테이너 1816개를 유실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마치 종이 상자처럼 마구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의 수백 개의 위태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고로 분실한 컨테이너 1800여 개 중 64개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분류됐으며 당시 사고는 악천후로 인한 화물선 사고 중 최대 규모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선박회사 측은 폭풍우를 만난 원에이퍼스호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갑판에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가 무너지면서 바다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장인 정신을 자랑하던 일본 조선업 자존심이 이미 붕괴되었던 전적이 있고 해당 선박회사 측은 분실된 60여 개의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품의 정확한 종류를 밝히지도 않아 더욱 일본을 향한 신뢰를 떨어뜨렸던 초대형 사고였습니다. 선박회사 측은 이때만 해도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통해 장비와 적재량의 적합성 등을 포함한 모든 측면을 살피고 다시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말한 지 겨우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또 일본의 동일선종이 유실사고를 냈나 라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박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운행 중에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그 밖에 설계나 용접 문제, 일본 철강 비리에 의한 철판 자체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미국 시민단체 70곳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본은 매년 바다의 기름과 선박, 컨테이너를 버려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원전 폐수로는 모자란다. 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70개의 미국 시민단체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에 보낼 정도로 일본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어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고 당시 온갖 일본의 유명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던 것과 다르게 지금의 일본 언론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데요. 보도라고는 일본의 사신문에서 피해 규모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간단히 몇 줄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도만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유료 기사로 공개 중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아사히 신문 측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3만 명을 찍으며 민심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상황은 보도를 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모양이라며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일본 선박의 원가 절감 극한 설계와 제작 인프라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조용한 이유에 대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작년에도 일본은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모리셔스를 끔찍한 악몽 속에 빠뜨렸죠. 일본 소속 선박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좌초되며 1,000톤 넘는 기름이 유출된 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좌초된 후 5일이 지나자 배가 두 동강 나며 선박에 남아있던 원유가 추가로 쏟아졌습니다.
블루라군과 산호초, 800여 종의 물고기가 사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는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사고 자체도 끔찍했지만 일본 측의 대응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일본은 동강난 선체 앞부분을 15km 떨어진 심해에 가라앉혔고,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 대신 빠르고 저렴한 수습법을 택했다는 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이때도 모리셔스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모리셔스 정부가 갑자기 침몰 이유나 숨진 돌고래의 부검 결과 등 사고 관련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모리셔스의 주민들은 정부와 일본을 상대로 피해를 제대로 수습하고 재발 사고 원인을 밝혀라 라며 항해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일본 조선사가 건조한 선박이 좌초한 사건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일본의 조선업은 이제 두동강이라는 단어가 바로 연상될 정도로 그 신뢰도를 엄청나게 훼손시킨 사고가 여럿 있었죠. 2013년에 인도양을 지나던 일본 해운사 소속 MOL 컴포트호는 예멘에서 약 370km 떨어진 해상에서 갑자기 중앙부에서 시작된 균열로 항해불능에 빠졌고 결국 두동강 다 좌초했습니다. 이 선박을 만든 회사는 그 유명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사고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다른 6척의 자매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무려 5척에서 결함이 발견되며 논란이 되었던 사고였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12%가 지나다니는 수에즈 운하의 항로를 장장 일주일이나 막아서서 운하 길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에버기 분호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아프리카 남부의 희망봉을 거쳐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2주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립니다. 일본 때문에 하루에 1,400만 달러 이상을 손해본 이집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일본에게 1조 1,000억 원을 배상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온갖 민폐를 끼친 이 선박 역시 이번에 대형 사고를 친 마드리드 브리지를 건조한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했던 선박이죠. 일본은 작년에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인 JMU가 각각 지분 51%, 49%씩을 출자해 선박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합작법인을 출범하며 한국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의 몰락이 확실히 증명되며 현지 언론조차 양사의 협력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며 밝은 미래를 꿈꿨는데요. 하지만 1970년 후반 석유파동 여파로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죠. 그 사이 한국이 일본보다 저렴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키워나가자 한국의 추격을 느낀 일본은 서둘러 2차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설계와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퇴출하고 대학의 조선업 및 해양 관련 학과도 폐지했는데 이는 일본의 조선업 경쟁력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한일본의 선박연구원은 선박 설계 분야의 후계자 배출이 사라진 일본 조선업은 현재 매우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라며 일본 조선업은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 못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지도 않고 한국 조선업을 위협하지도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결국 일본은 모든 통계에서 한국과 어마어마한 격차로 밑바닥을 치며 그 몰락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스 리서치의 국가별 수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 4,664만 CGT 중 한국은 1,744만 CGT를 수주하며 2013년 1,845만 CGT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IMO 환경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LNG 운반선의 경우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 78척 중 68척, 87%를 한국이 수주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56만 CGT를 기록했으며 국가별 수주량은 한국 48만 CGT, 31%, 중국 80만 CGT, 52%, 일본 11만 CGT, 7%로 일본과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해 12월 말 전 세계 수주 잔량은 11월 말 대비 소폭 감소한 9,020만 CGT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한국만 16만 CGT 증가하였고 중국과 일본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한국은 28% 증가한 반면 일본은 11% 감소했죠. 다시 말해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의 선박은 한국 선박에 비해 매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찬란했던 조선업조차 끝이 안 보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일본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더욱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